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요즘 공시가격 1억 이하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유주택자분들이 지금까지 진입을 해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입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오늘은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여야 된다예요. 두 집이 있는데 둘 다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 집은 대도시에 있고 이 집은 소도시에 있어요. 그럼 대도시 걸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에 충분히 지금 투자가 가능한 타이밍인데 굳이 더 작은 도시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세 하락장이 온다고 하면 대도시보다는 비교적 소도시들이 먼저 하락을 맞게 될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 건데 도시가 클수록 대기 수요자가 많게 되는 거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서울의 집값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사시던 분들 중에 서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서울 집값은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경기도에 사시다가 서울로 갔잖아요. 이분이 어떤 집을 놔두고 왔을 거잖아요. 매물이 점점 적치가 되면서 비교적 하급지인 경기도가 서울보다 가격 방어가 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상급지랑 하급지가 갭 벌리기랑 갭 메우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급지의 갭 벌리기, 즉 대도시 부동산이 먼저 치고 올라가 주지 않으면 비교적 소도시에 있는 부동산들이 갭매우기를 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대도시일수록 상승장에서 더 빨리 더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더 늦게 더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비슷한 투자금 그리고 비슷한 부동산의 상품성이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소도시보다는 대도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로. 왜냐하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들 중에서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부동산으로 투자할 곳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에는 굳이 인구 50만이 안 되는 도시들을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 투자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수의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규모가 굉장히 큰 교통 호재나 개발 호재들이 있다면 비교적 인구가 작은 소도시라고 해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예요. 둘째로는 실수요가 받쳐주는 입지여야 한다. 투자할 지역이 정해졌으면 그 지역 안에서 내가 투자할 입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타지역 투자자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에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비슷한 타이밍에 다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같이 들어간 투자자들이 매물들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투자한 지역이 실수요가 안 받쳐주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가 풍부한 지역인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를 따져보거든요. 학군, 직주 근접, 그리고 인프라예요. 단순히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고 실수요가 많으면서 입지로 봤을 때 상급지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이라고 하면 신축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럼 일단 상품성 자체는 낮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이 입지가 하급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지도 하급지인데 상품성도 별로 안 좋은 엄청 오래된 구축이다. 둘 다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상품성 자체는 떨어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는 무조건 좋은 입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근에 있는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의 상승 동력이 좋아야 한다 예요. 제가 아까 상급지랑 하급지가 나중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게 아파트를 단지별로 비교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더 먼저 더 많이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는 더 늦게 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특정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아파트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신축 아파트가 지금 상승 동력이 전혀 없어요. 거의 그냥 보합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부동산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수요가 안 받쳐주고 상승 동력이 약한 입지인데 단순히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는 이유로 동력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관심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단지 근처에 있는 신축이나 준신축, 그러니까 같은 입지에 있지만 상품성은 더 좋은 단지들의 현재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볼 때 좋아하는 입지는 그 특정 동네에 대장 아파트가 있는 인근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들을 좋아해요. 왜인지는 아시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보실 때 구축끼리만 모여있는 입지보다는 인근에 시세를 리딩해줄 수 있는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가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세가 율이에요. 똑같은 수익이 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투자금이 작아지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보통 전세 끼고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전세가 율이 높다는 건 내가 들어가야 되는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 전세가 율이 높다는 건 실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실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매매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전세 가격은 받쳐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세가율이 지금 내가 투자하는 순간에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나중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타이밍에 어떨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요자분한테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나 같은 투자자한테도 매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매도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전세가율이 낮냐 높냐에 따라서 그때의 투자금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풍부한 이 실수요가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까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려면 다섯 번째로 수요 공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량이랑 직결되는 게 전세가율이거든요. 특정 지역에 새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에는 실제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저렴하게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비교적 상품성이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세 가격뿐만이 아니고 매매 가격에도 똑같이 접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매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서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보합으로 가거나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구축 아파트들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내가 매도할 시점을 예상해 봐야 된다 예요.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시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달, 3달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짧아도 1, 2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걸 급하게 사야 될까요? 이미 단기간에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간 부동산은 투자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다음 차례로 올라갈 단지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1, 2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사는 가격에 비해서 얼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에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도할 시점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딱 그 시점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마음이 급해지셔서 단기에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과도한 호가에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 매수하실 때는 단순히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세금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스로 공부해보시고 자신 없으시면 세무 전문가 상담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시가격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고르는 저만의 기준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어요. 누구는 빨리 사야 된다라고 하고, 누구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은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하죠.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 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확신이나 계획도 없이 그냥 서둘러서 사는 건 반대예요. 최악의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하셔야 해요. 지금 규제에서 예외라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워낙에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언제든지 추가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 투자로 많이 알아보시다가 관심을 갖게 되셨을 건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시가격 1억 이하 부동산이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